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업가 신신당부의 신중건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요즘 기사를 보거나 TV를 보면 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소리들, 비난하는 소리들 너무나 많이 들리고 있죠. 하지만 한때는 또 제가 법관으로서 법원에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한때 못 담았던 사람으로서 요즘 아주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다 판사들이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판사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대체 판사들은 언제쯤 결론을 내릴까?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판 들어가 보면 말할 시간도 별로 없고 다 글로 써내라 그러면서 시간도 별로 안 줘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판사들은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걸 다 알고선 결론을 내린 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그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재판 진행에 필요한 정도만큼의 기록을 보고 들어와요. 매번 제출하는 서류들 같은 거를 꼼꼼하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보지는 못하고 재판 진행에 필요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거나 하는 정도의 것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을 파악하고 온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결론을 내느냐? 재판 중에는 잘 결론을 못 내요. 잘 모르기도 하고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결심이라고 해서 재판을 끝냅니다 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재판을 종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때에서야 비로소 사무실에 돌아와서 기록을 하나하나 보면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재판 진행 중에는 결론이 거의 나지 않아요.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론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주 첨예하게 다투고 있어요. 원고는 이렇게 주장하고 피고는 저렇게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판사 입장에서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섣불리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잘못 얘기했다가는 나중에 이게 또 결과가 책임 못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말을 안 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래서 판사들이 결론을 내는 거는 재판이 모두 끝나고 나서 판결문을 작성할 때 그때 비로소 결론을 내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판사들이 가끔 이게 선고 연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라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걱정하세요. 내가 재판 분위기를 보니까 내가 이길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선고 연기를 해. 이거 분명히 상대방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거 뭔가 바꿔보려는 거구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판결문을 못 써서예요. 이 뭔 개소리야! 되게 거창한 이유가 있을 것 같죠? 한 기에 선고하는 판결문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대로 쓰기도 하고 어떤 거는 쉬운 것도 쓰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가장 어려운 사건들은 제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일이 선고인데 오늘까지 판결문을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저것 이유를 달죠, 물론. 이거 더 심리할 게 있다든가 뭔가 좀 더 아직 판단이 더 서지 않아서 좀 더 심리가 필요하다. 보통 이런 이유를 대긴 하지만 대부분은 아직 판결문을 다 작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선고 연기하는 경우다. 판사님들 좀 더 부지런하게 빨리빨리 움직여서 당사자들 기다리지 않게 판결문들 잘 쓰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판사들은 원하는 증거만 취사 선택한다는데 진짜인가요?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뭐냐면 원고도 증거를 내고 피고도 증거를 낼 거 아닙니까? 아니면 검사가 증거도 내고 피고인 쪽에서 증거 내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만약에 원고가 이기는 경우라면 당연히 원고가 제출한 증거 위주로 취사 선택을 해서 판결문에도 그렇게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왜 내가 제출하고 내가 주장한 것들은 왜 거의 안 써져 있고 왜 상대방이 한 것만 써져 있냐? 당연하죠. 상대방이 이겼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이겼으면 내게도 훨씬 더 많이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이유로 쓰려면 당연히 그 사람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주장이 맞고 이런 증거들을 보니까 이 주장이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원고가 주장했던 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피고가 이러이러한 증거를 댔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맞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한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쪽의 증거와 주장이 그만큼 더 많이 써있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형사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 유죄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주장한 거는 왜 거의 없어? 왜냐하면 유죄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무죄가 났다면 내가 제출했던 무죄 판단의 근거들이 많이 판결문에 써있겠죠, 당연히. 근데 나는
유죄를 받았다면 당연히 내가 왜 유죄인 거에 대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그다음에 검사의 주장들이 당연히 판결문에 주되게 써 있는 거죠. 마치 뭐 역사 얘기 같지 않나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이긴 사람의 기록입니다. 판결문도 마찬가지예요. 승자의 기록이라는 거죠. 예, 네 번째 질문입니다. 뭐 듣기로는 그 부장 판사라고 하는 분이 꼭 배석들하고만 식사하라고 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법원에서 좀 아시는 분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제 부장이 언제 되냐면 법관 경력이 만 15년이 돼야 부장 판사를 달 수 있어요. 약간의 법원에서는 영광적인 데는 자리일 수 있겠죠. 15년 동안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버텨서 부장 판사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르겠어요. 사람의 속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옆을 누굴 거들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부장이 되고 나서 자기 친구들 만나는데 배석들 데리고 가요. 나를 호위하고 있는, 나를 보필하고 있는 배석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약속 장소에 데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부장들끼리는 약간 경쟁 관계에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고등부장에 승진하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 점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적게 되고 경쟁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좀 안 친해요. 아주 특별하게 개인적인 친구 있는 거 외에는 잘 안 친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부장님들하고 식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가 만만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배석들이죠. 그러니까 맨날 배석들은 부장하고 먹기 당연히 싫죠. 맨날 밥 먹으면서 막 얹히게 막 사건 얘기하고 있고, 뭐 지난 사건이 뭐 잘못됐네, 잘했네,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또 그다음에 또 소위 말하는 용비어천가를 좀 해줘야 돼요. 아, 부장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뭐 이것 뭐 꼭 해야 되냐, 왜 그렇게까지 사냐라고 한다 그러면 할 말은 없긴 하지만 재판부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사회생활 하려면. 어떤 경우에는 핑계를 만들어서 부장과 같이 식사 안 하려고 약속을 일부러 잡기도 하는데, 그걸 또 굉장히 싫어하는 부장도 있어요. 아니 왜 그런 약속을 잡냐, 당연히 부장하고 먹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심시간 12시부터 시작하면 보통 자기가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와서 한 12시 반 정도로 이제 사무실로 복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보통 그냥 자기가 알아서 먹으면 되잖아요. 늦었으니까. 꼭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올 때까지 먹지 마라. 혼자 먹는 걸 죽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무조건 기다려야 돼, 그러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또 내가 배석 생활하는 동안 대대로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되거든요. 부장 누굴 만나느냐는 배석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1년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어느 재판부로 그 발령이나 받냐, 배정받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근데 초반에 만약에 부장은 잘못 보였다. 나 부장과 밥 먹기 싫었나, 맨날 약속 잡고 따로 먹는다. 그러면 이제 찍히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게 저희 때는 그랬는데도 최근에는 분위기가 바뀌더라고. 막 몇 년 된 것 같긴 한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석들이 그래서 일종의 항명을 했어요. 우리도 이제 부장하고 밥 먹기 싫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끼리 밥 먹게 해달라 라고 해서 연판장을 돌렸어요. 아, 요즘 애들은 참 어떻게 보면 용감한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감히 생각도 못하던 거를 행동으로 옮기더라고요. 말이 나온 김에 약간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우리가 이제 판결문을 촉을 작성해서 이제 부장님한테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장님이 이거를 수정해서 이제 판결문을 이제 최종보를 만들게 되는데, 초고를 넘기는 걸 납품이라고 해요. 납품을 하면 보통은 부장님이 그걸 고칠 때까지 남아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부장님이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 새벽까지 하더라도 그때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저희 때는 그게 비일비재한 일이었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배석들이 납품하고 그냥 집에 간대요. 근데 부장님이 이제 고쳐야 될 경우 있잖아요. 근데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다시 쓰는 경우도 있대요, 부장님.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저희 때랑은 좀 많이 달랐는데, 물론 어떤 게 옳고 그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판단이 다를 거긴 한데, 그만큼 이제 시도 많이 변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법원 생활도 우리 때랑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을 좀 그런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 그동안 제가 좀 너무 이게 무겁고 이제 진지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약간 딱딱하다 그런 평도 있어서, 오늘은 좀 가볍게 이제 판사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뒷이야기들을 한번 가볍게 좀 풀어봤습니다. 근데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사실은 뭐 법원도 어떻게 보면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상사와의 마찰, 나중에 보면 가장 큰 문제죠. 또 저희로 치면 이제 부장 판사님들하고의 어떤 배석들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요. 사람 사는 사이는 똑같은데 왜 판결은 그 모양일까요? 이게 사실은 약간의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아마도 그 세계라는 게 너무나 우물한 개굴처럼 좋은 세계다 보니까 그 세계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는 좀 동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생각하지만 참 판사들 재미없게 산다, 놀 줄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맨날 그 법전이나 교과서나 이런 거 팔리나 뒤지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작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잘 없어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빠진 나머지 것만 갖고선 지금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어차피 살고 있는 세대도 이게 완전히 사회랑은 구별된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는 일반 국민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좀 납득하기 좀容易한 그런 쉬운 판결들을 많이 좀 송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신신당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